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강. 자, 오늘은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선사시대의 생활사 쭉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회 출연부터 구석기, 이제 신석기, 청동기, 초기까지 간단히 지금 외워져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일단 아무튼 각 시대별, 선사시대별 생활상 갖다 다 특징들을 갖다 좀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구석기 시대의 특징,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들, 그 다음에 생활상들, 그 다음에 청동기, 초기가 이어지는 각각의 시대별 상황들을 갖다가 유물과 유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같이 확인해 두시면 지금 된다고 했고. 자, 이제 그 중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아무튼, 청동기 단계가 되게 되면 이제 4대 문명권과 형성되면서 이제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야, 그래서 신석기에서 청동기 넘어가면서, 야, 그래서 청동기의 가장 큰 특징 기억납니까? 뭐라 했어? 계급과 국가의 출현이죠. 야,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도 이제 어떻게 청동기를 배경으로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으니, 그게 이제 오늘 배울 바로 뭐야?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이제, 고조선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시대 고조선부터 출발. 그래서 오늘 이제 고조선, 그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한 초기철기 문화를 갖다 배경으로 이제 여러 국가들이 등장할 지금 단계죠. 그래서 삼국시 이전에, 고대사 이전에 바로 이제 이런 고조선과 이런 부여를 비롯한 여러 이제 부족 연맹체 왕국들에 대한 역사를 갖다 오늘 지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지금 이것도 이제 2번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고조선입니다. 지금 지도를 제가 미리 좀 그려놨는데요.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반도 이 역사 지리적 인식이 없으면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고 역사 공부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기억들을 간단히 복수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렛사랑 한반도 지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무슨 산? 백두산, 다축형, 백두산, 기억납니까? 백두산. 그래서 어디? 남쪽 제주도 이제 한라산까지. 그래서 그러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야,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오늘도 하겠지만 영역 표시. 그래서 지도 시험 문제에서 영역의 변화,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고대사회에서 이 강들의 위치를 꼭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야, 그래서 기억해 봅시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한반도, 제가 뭐 토끼 모양 이야기 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 만주 지역과 이제 한반도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강 기억하라고 그랬죠. 일단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강. 야, 그 다음에 북한의 수도 어디? 평양이죠, 평양. 평양에 있는 게 무슨 강물이래요? 대동강.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강이죠. 살수대첩, 바로 이 청천강이죠. 자, 오늘 난 이제 북한과 이제 중국의 경계선 바로 뭐야? 백두에서 흐르는 강? 압록강이고. 새롭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 동해로 오는 강? 라구요, 두마? 강. 자, 두 번째 복수합니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생각해 바로 중국의 랴오닝성, 바로 이 료화죠, 료화. 야호허강. 중심명 지은 다음에 요하죠. 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것도 중요하죠. 이따가 부여 이야기 할 때는. 아무튼 백두산에서 흘러서 나중에 이번에, 조선시대 백두산 정계부의 영역을 놓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뭐예요? 압록강, 그 다음에 두만강 말고 이제 만주 쪽으로 흐르는 강이 뭐예요? 송화강이죠. 이런 강들의 위치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고. 자, 그러면서 봅시다. 아무튼 이 시기에 강들의 위치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세요. 야, 이제 뭐가, 앞에 봤지만 이제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급과 국가의 출현. 그리고 최초의 국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죠. 이런 특징. 고조선 무슨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청동기 문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화를 갖다가 배경으로. 야, 이게 중요하죠. 야, 그래서 청동기 문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만주와 이제 한반도 일대 기원전 15세기 전후에서 천년경. 특히 이제 한반도는 기원전 한 천년경 전후에서 지금 들어왔다고 그랬죠. 야, 그래서 이 청동기 문화인데. 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청동기 문화가 등장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국가 권력체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제 말 계급 국가의 출현이고. 그래서 유물유산 이제 봤더니 중국식 기록을 통해서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 등장하게 되죠. 야,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고조선이라고 하냐는 이야기죠. 그냥 조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조선 왕조 500년, 조선 왕조라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게 된 거죠. 고조선. 이제 문헌적으로 이제 어떻게, 고조선의 명칭을 단 건 고려시대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13세기 바로 삼국사 이후에 이제 고려 후기부터 이제 고조선이라든지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실체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붙이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역사는 뭐라 그랬어? 고조선의
사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료적, 특히 이제 문헌 사료적 증거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사마천의 사기, 열전 같은 건 바로 조선 열전 해가지고 조선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야, 이런 것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조선, 그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고조선, 단군하라든지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야,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지금 달고 있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뭐 단기 4300비리리년 이렇게 지금 단기라는 걸 쓰게 되죠. 그리고 개천절 때마다. 이걸 이제 문헌적 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해가지고 좀 설정을 해놓은 건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유구한 역사라고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요즘 그래서 이런 단기 여력 쓰지 않죠. 아무튼 이제 중국 측 기록을 이제 딱 같이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설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조선시대 그 뒤에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니까 이쯤 됐을 것이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 건데, 오늘 그래서 올해가 뭐야? 2020년 현재가 어떻게 됩니까? 단기 4353년 뭐 이쯤 되네요. 이렇게 지금 되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이 청동기 단계에 등장했다. 요거 좀 키포인트로 청동기 뭐 계급과 국가 최초의 국가보다 이제 고조선이라는 이야기고. 야, 그래서 고조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인데, 야, 뭐가 등장해? 우리 알고 있죠. 단군 신화. 잘 안 보이나요? 이 단군 신화. 그래서 이 단군 할아버지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말 그대로 신화니까. 신화는 신화야, 역사야. 신화는 신화죠. 역사가 아니죠. 역사가 경계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신화들을 놓고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서양에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그다음 중국도 사망 오제로부터 보는 이제 신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라든지 다 이제 문명들의 기본 다 신화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뭐 다 뻥이다. 이렇게 지금 있는 건 아니고 문학적 상상과 이제 역사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화를 단순하게 그대로 역사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해석을 해내가는 관계죠. 역사적 사실을 추출해내는, 이게 역사가들의 임무인데. 그래서 아무튼 단군 신화, 우리는 아무튼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단군이래요? 단일 민족이다. 이런데 우리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호로서 외치는 거지. 그게 실제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어느 날 같이 다민족 국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더 이상 이렇게 한국사에 매달려가지고 단일 민족으로 강조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국수주의로 잘못된 인식으로 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제야사학자들, 이른바 한단 고기류의 단군에 대한 역사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주 벌판과 이른바 유라시아 대제국을 갖다가 쟁취한 조선, 거대한 조선, 고조선의 상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주한 민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너무 심해가지고 교과서 외에 부분에 정치적 흐름을 같이 타고, 이른바 쇼비즈님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맹목적인 애국주의, 그 다음에 국수주의, 나중에는 국가주의로까지 발전을 해가지고, 최근에 뭐 단일 민족, 이걸 갖다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만주벌판도 우리 땅이고, 여진족도 우리 민족이고, 중국 땅도 우리 땅이고, 일본도 이러면, 거의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논쟁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정리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는 기하학자들 일부 주장에는 이게 아예 그냥 운동 차원까지 지금 전개돼가지고, 역사학회를 갖다 오염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여기 좀 자제를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것을 여기에 반대하면 식민사학. 제가 이야기했지만 식민사학이 이미 극복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식민사학의 후유증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오게 되는 거죠. 식민사학 내용이 뭔데? 조선은 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소민족 국가였다. 그래서 침략 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인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만주벌판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가 대륙을 지배하게 되면 뭐 반도사관이 극복이 됩니까? 응? 이미 다 극복됐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일본 사학자들의 논리를 요즘 현재 바로 요즘 나오는 제야사학자, 현재는 뭐 사이비 역사학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좀 폐해가 심한데, 그런 거죠. 그래서 잘못된 과잉 역사의 해석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식민사학 타령할 때 아니죠. 이미 학교 식민사학 다 극복됐어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마음 편해. 한단국이 이거 위서죠. 사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이미 사료 검증을 통해서 판결이 됐습니다. 역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철저한 사료 검증을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훈련 없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것들 위험합니다. 물론 기분 좋겠죠. 거대한 고조선 우리도 막 잘 나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대중적으로 쏠깃쏠깃하죠. 극복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역사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허위 과장 광고라고 그러죠. 이런 교육들은 안 된다고 지금 봅니다. 이런 내용은 똑같아요. 독도가 우리 땅인 거 지금 당연하죠.
당연해. 근데 일본 애들이 자꾸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이렇게 다케시마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 열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대마도 스시마도 선도 우리 거다. 이런 주장과 똑같은 거죠. 일본이 그런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대마도도 우리 땅 이런 건 아닌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반도국가고 약소민족 국가라고 일본 놈들 그랬다 쳐도 우리가 이제 오버해가지고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대제국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역사인식들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주 지금 대중적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이용 지금 당하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이 고조선과 관련해서 바로 단군 신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좀 없죠. 단군 할아버지부터 단군 뭐 실체성이 있겠어요? 말 그대로 실화죠. 곰과 이제 호랑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앞에 가자면 선민 사상의 지금 배경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흥족 하늘에서 내려왔고 기존에 신석기 문명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애들 토착세력들을 밀어내고 새롭게 이제 등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제 하늘에서 내는 환흥족이 바로 이제 청동기 문화 아니 새로운 문화를 갖다 들고 온 민족이고 그래서 기존의 토착 민족 세력과 이제 연합을 하거나 아니 쟁투가 벌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군 신화당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적 증거를 우리가 기원전 청동기가 10세기 전후에서 지금 이제 출현을 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 문헌에서 기록을 찾고 그 다음에 유물 유적이 같이 뒷받침 지금 되는 관계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호조선의 역사를 갖다 위대한 고려 뭐 대주신 제국 뭐 이런 걸 갖다 주장하는 역사가들도 있죠. 그래서 참 위험한 발상인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제 한반도의 중심으로 이제 청동기 문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항상 그래서 아무튼 시대는 계속 편년은 올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영역은 좀 더 크게 넓게 좀 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하는 논쟁이 있네. 아무튼 중심 문화 바로 청동기가 대표적인 어떤 청동기 비파형 동공으로 되는 청동기 문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원전 10세기경에 10세기를 이어서 바로 이 청동기 문화가 지금 배경이 지금 되게 되죠. 어떤 바로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 봤더니 무슨 모양? 비파형 동공이죠. 바로 이 비파형 동공이 출현하는 바로 요하에 때 바로 이제 요동 지역이죠. 요서죠.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이 요하를 건결해가지고 이봐요. 요령지대죠. 이 일대가 이제 한반도 북부가 이제 우리가 바로 고조선의 영역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제야사학자라는 사람들, 일반 유사사학자들은 어디 이 전체와 그 다음에 심지어 어디 중국의 황허 유역부터 해서 이 산동반도 중국 지역까지 전부 다 지금 우리 땅이다. 심지어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근거도 없고 실력이 약하죠. 소위 말해서 이제 범동이족 문화권이라고 그러죠. 이 중국 놈들이 자기 중국이 중심이고 동쪽에 오랑캐, 남만 북쪽 해가지고 이제 동쪽에는 오랑캐 이자죠. 동이라고 그러죠. 이 동이족 문화인데 그래서 이거 중국 만리장성 바깥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전부터. 이 동이족의 실체 이거죠. 그래서 이 일대 즉 중국의 동쪽에 살고 있던 데는 전부 다 동이족에 들어갑니다. 동이족이라고 해서 다 우리 민족이냐 그런 거 아니죠. 그 안에 우리한테 나오는 그 안에 산융, 동호, 숙신, 여러 민족들이 있는 그 안에 조선이 있는 거죠. 이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제 어디라냐 바로 이쪽 한반도 북서바 요 일대 누가 있었다? 이 고조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버하는 사람들 꼭 이제 동이족 전체를 갖다 다 우리 민족. 그래서 유아도 올드지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조선이라는 명칭 한자로 쓰면 이제 아침 조자 신선할 자, 그래서 이런 명칭들은 다 종족들 어떤 부족의 이름을 아니면 지명에서 지금 따오게 되는 거죠. 신선한 아침. 그게 뭔가 아주 풍경이 좋은 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우리가 논쟁이 되는 게 이제 고조선의 위치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유물로 봤을 때 이 비파형 동굴이 주로 나오는 어디 지역에 요하 일대, 여룡 일대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하늘경계에서 이쪽 요하의 동쪽 갖다 우리가 무슨 지방이네? 요 동지방. 이쪽을 갖다 요 서지방. 잘 안 보이나요? 요동과 요소로 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요 일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간만의 살찌는 무덤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청동시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이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4만 개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북방식 고인돌이죠, 고인돌. 이런 탁자 모양의 고인돌.
이런 유물들이 같이 겹쳐서 출현을 좀 하게 되죠. 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서, 청동기의 특징, 신석기사는 이제 뭐야, 이제, 토기들이 등장을 한다 그랬죠. 이 토기들이 좀 더 이제 저장의 용도로. 이 대표적인 북쪽에 있는 평양의 미송리 토기인데, 이런 항아리 모양의 미상리 토기라든지, 팽이형 토기라든지, 이런 토기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유물들이 이제 겹쳐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이런 유물들이 등장하는 지역, 바로 한 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 일대가 아마 선주, 문헌상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신화서에 등장하는 바로 이제 고조선의 영역으로 지금 보는 거죠. 이런 유물적 뒷받침으로. 여기에다 이제 뭐가 기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최초의 기록은 그래서 이제 중국식 서적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전국시대 책에 관자라는 책에 이제 8세기경에 7, 8세기경에 이제 동쪽에 뭐가 있었다, 고조선이 있다는 이제 기록이 등장하죠. 상당히 중국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선조했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디입니까? 전국적으로 역사적 기록, 중국식 사설이 본격적으로 체킹이 지금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야? 기원전 4세기 전후에서. 이런 청동기 문화에서 뭐로? 이제 철기 문화로 지금 넘어가는 지금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등장을 지금 하게 되는 건데, 4세기 전후에 이제 등장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 야, 그러면서 중국에 여기 이때 이제 뭐야? 중국이 바로 연나라. 그래서 이 4세기에 중국이 어떤 시대입니까? 춘추 전국시대죠. 중국사까지 하려니까 좀 어렵습니까? 아무튼, 당시 어딘가 우리가 이거 진시하게 등장하기 전에 중국이 이제 이 만약 550년도 만에 제자백가가 등장하는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 이제 전국 칠흥이라고 해서 7개 잘 나가는 보수국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어딥니까? 이 중국의 연나라죠. 그래서 어디 있었어? 바로 이제 이쪽이죠. 중국의 연나라.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중국의 수도가 어딥니까? 북경이죠, 북경. 북경이 바로 중요하죠. 중국이 베이징, 북경인데, 북경이 다른 말로 뭐야? 연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에 청나라에 사진을 갈 때 뭐라 그래? 연행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북경의 다른 명칭이 바로 연경입니다. 바로 이제 가져 이쪽, 이 북경 지역 일대에 있던 게 전국 충청 강국이 연나라죠. 그래서 연나라, 동쪽에 누가 있더라? 조선이 있다라는 기록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대에 바로 한반도 이쪽이 고조선 말고도 여러 세력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야? 기록을 남겼다냐. 그만큼 고조선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는 전쟁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때릴지 몰라. 이 7개 잘 나가는 놈들끼리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 뒤통수가 항상 불안한 거죠. 뒤통수에 보니까 어떻게 돼? 이 고조선 같은 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고조선이죠. 여러분들 어떤 놈들이 쫙 봐가지고 기록을 남긴 거죠. 조심해야 될 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어떻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최춘이 기록을 했던 거죠. 이런 이런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점점 이제 대립이 벌어지게 되죠. 국경선을 놓고 이제 연나라랑 치고받고 이제 교전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4세기 300년대에 가게 되면 연나라랑 대립해가지고 연나라의 진기라는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고조선을 두드러 패가지고 밀려났다는 이야기죠. 약 2천리 동쪽으로 밀어냈다.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폐수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 요하 이때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연나라랑 대립했다. 연나라랑 대립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고조선의 근거지를 놓고 크게 학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쩐다는 이야기야. 이런 요하 일대에 있었다. 이러면 심양지방이나 조양지방, 아무튼 지금 이제 봉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중국 요동지방의 주요 도시들이죠. 여기에 있다가, 방금 이렇게 기록상에서 이제 어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북부까지 이동했다. 그래서 이런 이동선이 가장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평양 중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학자들이 주로 주장하고, 이것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민족의 이동설, 그래서 이쪽 지방에서 두드러 맞고 이제 이동이다. 그래서 그 논쟁이 되는 게 강중 이제 폐수인데, 결국 이제 폐수는 폐수라는 강이 어느 강이냐, 이 요하냐, 그 다음에 압록강이냐, 청천강이냐, 대동강이냐,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거죠. 지금 아무튼 그래서 유력한 학설로 지금 요즘에 이동설, 그래서 전기 고조선이라는 단군 신화를 배경해서 선주, 아무튼 한반도와 이 일대에 있었던 선주, 전기 고조선으로 보는 거죠. 자, 이런 애들 아무튼 나름대로 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근데 중국 애들 체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니 고대 왕국으로 설정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자, 이러다가, 이제 전쟁이 더 활발해지는 말에 춘추 전국시대가 정리가 되고, 이제 지난
제국이 등장하는 이제 중국의 기원전 2세기 지금 전후죠. 야, 그래서 중요한 지금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야, 그때 이제 뭐야, 누가 되면 위만 조선이죠. BC, 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공통연합. 그래서 이 194년에 누가 등장해? 위만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군조선, 위만조선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단군 할아버지가 있고. 또 위만이 지금 넘어오게 지금 되는 거죠. 야,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바로 전기고조선에 거기 나오는 준왕. 그래서 정착, 토착민을 갖다 밀어내고 이제 위만이 정권을 탈탄하게 되죠. 위만조선 가장 이제 철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봉퇴다냐, 철기. 한반도의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바로 위만조선에 등장을 지금 보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위만이 권력을 찬탈을 했었던 것이고, 위만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다 이런 것도 당시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범동유족의 멤버였던 거죠. 이 여러 국가 중에서 조선이 있는 거죠. 이 조선이 동유족을 대표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국가로 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이 시기를 저래서 전기고조선, 위만조선 갖다 보통 이제 이 시기를 이제 후기고조선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위만조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 조선이 어떻게 돼? 중국이 이제 뭐가 등장, 여기. 중국 바로 이제 우리가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야,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미 진시황 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만리 장성이 지금 만들어지죠. 만리장성 바깥에 오랑캐들과 싸우는 게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진시황이 그래서 뭘 쌓았어? 오랑캐를 갖다가 가서 뭘 사? 만리장성을 쌓았던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중국이 가장 경계했던 나라가 민족이 어디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중요하죠. 흉노입니다. 흉노죠.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엄청 강하죠. 선을 비해서 아무튼 유목민족들을 만리장성 뛰어넘고 매일같이 중국을 침략하고, 중국 역사는 항상 뭐야? 중국 본토 중원의 뭐야? 중국 제국과 유목민족과의 쟁투죠. 아무튼 이때 흉노를 갖다 이제 견제를 해야 되니까 흉노랑 이 조선이 서로 손을 잡을까봐 항상 경계를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흉노죠. 아무튼 흉노랑 조선이 손을 잡고 뭐야?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가 다 괴롭히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결국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제 한나라의 유명한 황제가 있죠. 역사에서 진시황보다 더 중요한 한 무제죠. 한문제가 이름이 알고 있잖아요. 비단길.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항식적 등장하죠. 그래서 흉노를 처벌하기 위해서 뭐야? 장건이를 갖다 서역에 보냈었던 거죠. 이 흉노가 워낙 셌기 때문에, 흉노한테 형님 그랬단 말이야. 이 스타일 국위가 가면서. 무제가 이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죠. 대흉노 정책에, 그래서 이 뒤에 후방에 바로 이 고조선과의 연관관계를 갖다 끊는 것들이 좀 목적을 했었던 거죠. 야, 그랬더니 눈밖에 지금 나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 이 흉노를 정벌해 한의 무제, 한 무제 때 이제 어떻게 돼? 중국이 좀 세지게 되는 관계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위만조선을 갖다 이제 견제하면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 관계죠. 아무튼 이 시기까지 지난데 넘어가면서 아무튼 고조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한반도와 그 다음에 중국 문화의 중간상에서 중간에 껴가지고 어떻게 돼? 한반도 남쪽에 문화를 전달하면서 또 이렇게 문화교류 중간지대에 지금 쓰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 중개 무역을 해서 번성을 했던 것이고, 아무튼 이게 국제질서가 바뀌면서 이제 한의 무제, 바로 기원전 108년에 한의 무제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서 이제 식민사회는 이때에서 어떻게 돼? 약 1년 동안 평양의 왕검성을 중심으로 저항을 하다가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한나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름하여 9년제에서 바로 이제 한번더 이름하여 뭘 갖다 해? 49년 이름하여 이제 9년제 한사군이라고 그러죠? 한사군을 설치해서 식민지배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식민지배를 했다. 요게 이제 바로 식민사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게 한사군을 갖다 한반도에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 4개국 군인데, 그래서 낭랑, 진번, 임두, 뭐 현토 이렇게 해가지고 4개국 군원을 갖다가 지금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를 놓고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한반도 이제 북부 지역에. 그래서 오늘날 이제 평양권에 가게 되면은, 평양 일대에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야? 고조선이 멸망을 지금 하게 되고,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바로 이제 한사군이 설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낭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나중에 어때?
313년, 약 400여 년 동안 쭉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름하여 지하사학자라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아니다.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낸 허위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었던 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민사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했다가 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유물유물로 계속 낭낭 유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 낭낭이 여기에 있어야지만 그 뒤에 역사에 연결해지면 되는 거죠. 해석에. 아무튼 한사건 논쟁, 아무튼 이렇게 9년에서 중국이 여기다 식민 통치, 뭐 직접적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 이미와 다르게 아무튼 중국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아무튼 선진 문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즉 조선족들의 단합을 갖다가 방해하기도 했던 거죠. 자, 이런 관계입니다. 아무튼 짤막한 역사를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원전 108년 이렇게 지금 멸망을 할 때까지 고조선의 역사라고 지금 이야기 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아무튼 단군 신화에 대한, 올해는 뭐 시험에 나오는 콩쿠르 아무튼 이런 국가들, 고조선에 등장한 정치적 과정까지, 그래서 정치적 이런 변화까지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잘 않습니다. 뭐, 능력 시험에서 고급 단계에서 살짝 언급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뭘 보여야 된다? 이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있고, 주로 어디를 근거로? 이 한반도, 이 여하, 이때부터 한반도 서북부 지역, 이른바 청천강 이렇게 있는, 대동강 있는 여지역,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죠. 이렇게 가보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유물유적, 반드시 고조선 관련 유물지역은 뭐야?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탁자식, 북방식, 고인돌 무덤. 그 다음에 미송이형 토기 정도까지, 이른바 이제 고조선 3종 세트, 이런 유물이 발굴되는 이 지역에 전제를 했었다는 이야기죠. 한번 봅시다. 단군과 이제 고조선 사회 정리를 좀 하겠는데, 단군. 기원전 2330년에 크게 의미 없다 그랬고, 그래서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추측해서 했던 기록이고. 그래서 청동기 문화 꼭 동그라미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최초의 국가이고.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근거지는 어디로? 영역 중요하다 그랬죠. 여령이라는 데서 한반도 서북부에 청천강 대동강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중심지가 이동했을 것이다. 아니나 평양이나, 여령 지방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증거, 뭐라고 했어요?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미송이형 토기.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이 세 가지 3종 세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유물을 나왔던 바로 이게, 이 한반도 서북부에서의 요동지역, 그 다음에 요소지역까지 이렇게 일대를 갖다가 고구려 세력 범위로 보는 것이고. 그럼 우리 민족의 단군, 신화, 이 내용을 통해서 사회인의 결정, 신화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홍익인간,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그부터 해서 이제 선민사상, 우리는 한웅족. 그 다음에 재정일치사회, 농경사회, 토테미즘 이런 것들은 곰과 호랑이 전승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홍익인간, 널리, 이거 기본이죠. 기본 교육법 이념이고, 제일하게 우리는 아무튼 홍익인간에서 뭘 갖다 교육의 근거도 찾고 있죠. 그래서 국가적 상징도 하는 게 있어서 단군이 실제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만 이제 하나의 보통명사인 거죠.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단군이 실존 인물로 자꾸 역사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국가 같은 경우는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발전, 정책 발전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10세기 전후로 청동기 문화가 이제 한반도 서북부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이제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3세기경에 되면 이제 국가 꼬라지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은 아무튼 나름대로 좀 뒤에 나왔던 뒤에 나왔던 이런 연명식 국가보다 훨씬 더 발달된 고대 국가라고 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고대 국가, 아니면 심지어 이거 오버하는 사람들은 제국을까지 표현해. 그건 아니고요. 고대 국가로 상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이 정도 체크했으면 나름대로 국가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증거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3세기경에 명칭으로 왕위가 세습이 됐고, 관직임에서 이제 상이라든지 대부, 이런 명칭이 등장한 걸로 봐서, 나름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진 국가로 볼 수 있고, 특히 이 중국의 연나라랑 대립했다고 그랬죠. 아무튼 전국 치는 중에 강국이었던 연과 대립했을 정도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기록에 등장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른바 중요한 국기전이 194년에 유만이 건너왔던 거죠. 유만조선이라고 만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를 놓고 이때 본격 중요한 게 철기문화. 그래서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바로 유만조선 이후라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한반도 속바, 여하 일대를 갖다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의 이제 한나라랑 대립했던 것이고, 한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흉노의 오른팔임 된 고조선을 갖다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공략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한반도는 중개무역 표시 좀 해두시고,
야, 그래서 결국엔 기원전 108년에 중국이 한의 무제에게 멸망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그제 이제 한사군이 설치됐던 것이고. 근데 한사군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평양 일대의 낭당군만 뒤에 한 300년대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군현들은 바로 초기에 다 해체가 되게 되고, 한반도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죠. 대표적인 바로 이제 고구려 같은 나라들이 계속 얘들 갖다 괴롭히게 되죠. 야, 그런 데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공격으로 소멸하게 된다. 야, 중요한 이제 고려 사회에서 8조의 법이죠. 8조 우리가 너무나 자주 교과서에 등장했던 그 세 가지.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0배로 갚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 사유재산이니 농경사인지 알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부여해서 다 초등학교 때 여러 번 배웠던 거죠. 8조의 근법. 나름대로 법이 있다라는 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건 국가 호라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전해지는 내용이 중국식 기록에 지금 이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이 아무튼 상당히 시스템을 갖춘 이제 국가, 고대 국가로 봐도 저는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아무튼 이걸 중요시하게 되죠. 왜? 북한은 아무튼 평양 중심설입니다. 즉, 한반도의 정체성, 정통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야. 이 고조선부터 쭉 대대로 썼던 평양이 어디, 북한 지역이 바로 이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가 생각하는 거죠. 고조선 부여라든지 고구려의 역사를 갖다가 더 임팩트 있게 지금 보는 관점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고. 자, 이렇게 지금 고조선, 아무튼 기본적으로 정리하다 이렇게 아무튼 세력이라든지 유물들, 그 다음에 강의 기억하시면 되겠고.